델리민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실을 찾아드리는 고민정입니다. 윤건영 의원님 또 양희원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선거철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또다시 부품 공작이 시작된 것 아닌가? 야당이 사실 매번 선거철 때마다 이제 부품 공작들을 계속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부품 공작으로 국민의힘이 하는 패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북한이라는 단어만 나오더라도 주눅이 들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놀랐어요. 더 낯설죠? 아니, 북한의 원전 지어주자는 거는 지금의 국민의힘과 같이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고 어떻게 이렇게 딱 더 쉬울 수가 있을까. 아, 이런 게 정치 프레이밍이구나.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안에 관한 문건을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 추진한 것은 충격적 이적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일단은 윤건영 의원께서는 외통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된 이 국제사회에서의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게 일단 가능은 합니까? 극비리에 한다는 게? 다른컨대 불가능합니다. 미국 등 동맹국가의 협의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협의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건 올해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급했던 모양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킨 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도 아니었어요. 네. 이거 작년 2020년 11월 23일자로 네. 조선일보가 이미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아, 삭제한 문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미 기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도 아니에요. 근데 단독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달고 새로운 뭔가가 뭔가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지금이 때구나. 예. 근데요, 이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 것이고 동의도 구해야 될 단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원전은 원전을 가동을 하면 그 안에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있어요. 그 사용 해결료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우리가 재처리해서 그것만 따로 분리하면 핵무기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도 그 해결료가 나오는 데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그 카메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다 감시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 사용 해결료를 조금이라도 빼돌려서 그걸 재처리하면은 핵무기 연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원자력 기구, 핵 확산 금지 조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신뢰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만 원전은 가동할 수 있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도보다리 회담, USB, 한자부 직원의 삭제된 그 원전 관련 파일, 그 정확한 사안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USB 건네주는 게 가능해요? 일부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인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나가는 새소리의 울음소리까지도 다 중계 카메라에 잡혔던 거고요.
그 장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고 바로 옆에는 각각의 일종의 부속 비서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이 USB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USB를 전달했던 곳은 평화의 집 1층에 있는 환담장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걸 담아서 드린 겁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건 뭐냐?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평화경제 구상을 발표합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를 더욱더 평화의 번영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구상을 발표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잘 다듬어서 야, 비핵화가 함께 간다면 한반도는 보다 더 번영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을 담은 그 청사진을 환담장에서 북측에게 전달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원전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 겁니까? 원전이라는 단어의 원자도 USB에는 없습니다. 주모부처인 통일부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이 원전, 북한의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캐도 얘기하셨고,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좀 훑어주실까요? 그 캐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구였는데, 그럼 북한의 경수로인 원전을 지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2006년 5월 31일자로 최종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결정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력망을 보면 네. 원전은 굉장히 큰 시설이에요.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전기를 그 송전망에 넣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을 가동을 하면 사용 해결료가 나오는데 그 안에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이 있고, 그러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실시간 감시와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게 그만큼 신뢰 있게 진행이 될 건지에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었던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가 그때 2000년대 중반에 한참 개발이 되고 많이 확산되는 시절이라서 그게 훨씬 더 빠르구나. 2018년 기사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네. 신동아에서는 북한 산림 보관 원전 건설이 답이다. 한국경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언론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는가, 또 다른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그거를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그 2018년에 그때 원자력계에서 그 원전 수출 국민행동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 격을 하시던 분을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넣기 위해서 관련 법까지 개정하자고 기자회견하고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삭제된 문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보면요, 전체 한 530건 정도라고 네. 합니다. 이 530건 중에 오늘의 주제인 원전과 관련된 건 대략 한 17건 정도라고 하고요. 17건 중에서도 전문가들 명단이라든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한두 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야당에서는 530건 중에 한 건의 문건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530건의 문건 중에서 그 한 건의 문건을 문제 삼는다는 건데, 네. 이거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건인가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건의 서두에 이 문건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결론에는 자, 이 문건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되고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다라고 결론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시기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이 열렸던 건 4월 27일입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8년 5월 15일이고요. 회담이 열리고 나서 문건이 작성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가 안 맞아요. 세 번째로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68만 명입니다. 68만 명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려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문건은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라고 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당시 상황실장으로서도 그런 내용의 문건들은 본 기억도 없으신 거죠?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이슈가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참 궁금한데, 윤관영 의원님. 대단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보수 세력들은
남북 문제를 일종의 요술방망이처럼 선거 때마다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북 관계에 신뢰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정상 간에 있었던 대화, 정상회담을 정치로 이용을 하다 보니 한반도 평화에 가로막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문제를 일종의 선거의 요술방망이처럼 쓰는 행동은 이제 그만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진 않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대립을 해오면서 우리가 전쟁 직전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낀 게 불과 수년 전이거든요. 어떤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세력을 이렇게 위반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는 거는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취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닌가. 한이바람이 불면은 봄철이고 북풍이 불면 선거철이다. 2021년에 새해가 된 지금 또다시 이런 바람이 분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너무나 서글픕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할 책무가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리한 프레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틀린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게 진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